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3월 6일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경칩이잖아요. 네네. 이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고 봄을 알린다는 경칩인데 이 경칩을 맞아서 또 하나의 특별한 문이 또 열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흥군의 새로운 청사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와! 고흥군의 현 청사의 역사를 좀 짚어보니까요. 네. 무려 조선시대 관아서부터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같은 자리를 577년 동안 지켜왔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그 지방청사의 성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요. 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업무를 잘 볼 수 있게 도와준 조상님들께 감사의 제를 의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네, 바로 이 현청사 역사 계승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577년의 긴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현청사의 흙과 물을요 신청사의 또 터에 뿌리는 그런 의식도 했다고 해요. 네, 옛것은 또 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앞으로의 고흥군의 미래도 축복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좀 새삼스럽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저희가 또 한번 기원해 보고요. 자, 오늘 이 분위기 몰아서 첫 소식 한번 만나볼게요. 네, 자, 우리 지역 여수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볼까 하는데 우리 박희원 아나운서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꿈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뭐 4살 땐 코끼리가 되고 싶다, 코끼리. 뭐 롱다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개그우먼분이 되고 싶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 CF 스타가 되고 싶다 등등등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남다르셨네요. 끼가 많았죠? 이용선 아나운서는 꿈이 뭐였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꿈을 갖게 됐는데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기쁘기도 하고 네. 이상하기도 하고 좀 묘한 기분이 들어요. 결국 꿈을 이뤘는데요. 우리 네. 이용선 아나운서처럼 한 가지의 꿈을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네. 저처럼 수많은 꿈을 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만나볼 아이들도요. 여수의 꿈나무들인데요. 아주 꿈 부자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15살 이영원입니다. 16살 오승아입니다. 15살 오승린입니다. 15살 양희모입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 전시회의 주인공이자 작가들입니다. 평균 연령 13세. 꿈을 그리고 글로 새기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당찬 아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찾은 이곳.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 아이들의 전시회 I'm 히어로전입니다. 전시회장에서도 여전히 작품 활동 중인 우리 작가님들. 작가로서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작가님들 지금 심정이 어때요? 뭔가 애들한테 빨리 자랑해주고 싶고 너희들은 공부만 했지 나는 그림은 그렸다 이런 되게 뿌듯했어요. 아직 뭔가 그렇게 막 엄청 잘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때는 뭔가 너무 그래도 약간 계속 그려야 되니까 약간 지쳤는데 하고 나니까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의 영웅은 누구일까? 이 질문의 답을 직접 그린 그림과 글로 표현한 전시회 I'm 히어로전.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민족의 거룩한 영웅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로 난중일기 내용은 처음 읽어봤어요, 이번에 책을. 근데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쓰는 게 술을 먹고 오늘은 뭐 놀았다부터 지금 점괘를 받는데 운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사람이구나. 영웅이 뭐 슈퍼맨 촥 날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흔히 영웅하면 하늘을 날고 악당을 물리치는 모습이 떠오르신다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린 작가들이 선택한 영웅은요? 가족. 저는 저랑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엄마 그렸어요. 저는 저랑 그 막내 동생 승현이랑 그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아빠랑 그렸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가족을 영웅으로 그린 거죠?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며 서로를 이렇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인 중학교 2학년 가영이의 작품.
가영이의 영웅이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제가 자주 쓰는 소지품 같은 거예요. 연예인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소지품들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자주 쓰고 그래가지고 각자의 다른 시선들 속에서 탄생한 나의 영웅, 마이 히어로. 그 주제를 놓고 고민을 시작했을 때 맏언니 아리미는 스크린이나 브라운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삶과 이어진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술 쪽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꺼려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가족들은 막 다 지원해주고 오빠마저도 막 자기가 100만 원을 여행 가려고 모았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막 제가 미술한다 하니까 다 주고 그래가지고 가족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아이들은 60명. 60명의 어린 작가들이 60개의 각기 다른 색깔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낸 거죠.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아이들을 자존감이 강한 행복한 작가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입시 다 보면 자기만의 특색이 아닌 이제 다 똑같이 가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사진을 찍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공방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자기만의 색깔 찾으면서 그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의 개성에 날개를 달아주고 작가란 타이틀을 얻게 해준 곳은 바로 몽인의 꿈공방.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을 갈 때와는 확연히 다른 성취감이 아이들을 더 성장시켰습니다. 여기는 지금 11명 작가들만 이쪽에서 작가전을 조금 했고 저는 단체전을 한 거잖아요. 단체전에만 나왔던 친구들이 각자 이만큼씩 전시를 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우린 이런 공간 4-5개를 빌려야 된다. 완전 거대 우리가 뭐 대규모 전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욕심과 열심을 다하면 다른 데 부탁이 아니라 뭐 예울마를 빌려서 아니면 어디 가서 초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냥.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하는 공방 수업. 이곳에선 실력보단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 얼마나 성실하게 표현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잘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법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 맞고 표현력도 되게 좋아지고 약간 다른 애들보다는 좀 생각이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틀에 박히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일을 설계해가는 어린 작가들. 어쩌면 몽인의 꿈 공방은 아이들 인생에 찾아와준 또 하나의 히어로일지 모릅니다. 제가 그림을 진짜 맨 처음에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초1 때부터 학원 7개 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꾸준히 다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맨날 끊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 꿈을 찾아준 거고 그냥 일상 이 공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60명 어린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 I'm Hero. 그곳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나의 영웅은 나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행복을 전하는 고마운 영웅들. 당신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내가 매일 하는 일이 역사가 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다 자기 자신의 영웅이다. 어린 친구들이 어쩜 저렇게 당차고 기특한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영웅이다. 마지막 멘트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우리 이용사 아나운서가 보는 내내 거의 아빠 미소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라니요. 삼촌 정도죠. 삼촌 정도. 네, 삼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이 참 똑부러지게 이렇게 말 잘하는 거 보면서 네. 저 친구 정말
나의 어렸을 적 모습인 것 같다. 참 잘 알겠습니다. 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앞서 만나보셨던 우리 몽인의 꿈 공방 친구들은 뭐 본인의 꿈도 이미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자신의 인생의 영웅이 가족이고 나 자신이다라는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저도 그러면서 내 인생의 영웅 누구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의 영웅 누군가요? 뭐 이게 주입식 교육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깊게 생각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닐까. 뭐 그럼 제가 부모님의 뭐가 은혜 되나요?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화면으로 봤던 전시회 몽인의 예나눔 I'm 히어로전이 현재 장소를 또 옮겨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수 화인 갤러리고요. 3월 28일까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찾아보셔서 어린아이들의 또 꿈도 찾아보시고 본인의 꿈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 우리 아이들 손 꼭 잡고 한번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네. 아이들이 수년간순 일기장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다양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출발해 볼 곳은 안동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참 봄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 워낙 또 가물다가 내리는 비였기 때문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비가 오면 꼭 생각나는 음식 있으시죠? 뭐 두부김치, 김치, 수제비 뭐 등등 참 많은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네, 두부김치는 어제 드셨죠? 먹었죠. 네. 비가 오면 이렇게 꼭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음식 만나보시죠. 여러분, 봄이었습니다. 봄하면 생각나는 건 봄비 아니겠어요? 촉촉한 봄비 소리 듣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출출한 배에 채워질 간식들인데요. 비가 올 때 먹어도 맛있지만 맑은 날 먹어도 더 맛있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음식들. 맛있는 봄비 지금 맛보러 가실까요? 맛있는 봄비를 찾아온 곳은 경북 안동시 수하동. 과연 이곳에선 어떤 봄비가 우리를 반겨줄 것인지 후루룩 후루룩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맛있습니다, 진짜.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첫 번째 봄 음식은 바로 손국수였습니다. 아주 구수한 맛이 나고 소화도 잘 되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거 속 푸는데도 최고입니다. 속 푸는 데에는 따라올 자가 없다는 시원담백한 손국수 만드는 법 대공개. 요즘에야 최첨단 기계도 많고 많아 국수 뽑는 것쯤에 일도 아니라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 해야 옛날 추억의 맛이 살기에 사장님은 오늘도 손수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동 국수의 특징은 밀가루로만 반죽하는 게 아니라 이 반죽에 콩가루가 들어간다는 게 그게 안동 국수의 특징입니다. 콩가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콩 자체의 구수한 맛, 또 영양가도 높을 뿐더러 밀가루만 드셨을 때 그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상쇄해 줄 수 있는 아주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콩가루가 들어가서 구수한 면발은 미리 만들어 숙성 과정 거쳐주고 나서 직접 우려낸 국물에 손수 농사지은 배추까지 썰어 넣고 휘휘 저어 끓여줍니다. 항상 신선한 재료로 육수를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푹 우려내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제 손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육수를 준비해서 끓입니다. 야채도 아침에 항상 오면은 이렇게 호박하고 이거 저희가 직접 농사진 배추거든요. 배추와 같이 해서 고명으로 같이 끓이면 국물도 시원하고 국수도 담백하고 맛있고 그래요. 직접 농사지은 배추, 호박 등 신선한 야채를 같이 넣고 끓여 뜨끈한 국물에 손수 만든 면발까지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 손국수 한 그릇이면 봄비에 젖어 추운 몸과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하네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주는 맛하고 아주 맛있어요. 따뜻한 봄날엔 안동 손국수가 최고시대. 많이 드시러 오세요.
다음 맛있는 봄비를 찾아온 곳은 안동 시내 한 주점인데요. 동동주 한 사발에 어울리는 맛있는 봄비는 무엇일까요? 동동주에는 배추전이 맞다야. 김치전도 아니고 부추전도 아니고 배추전? 서울 가도 배추전 아는 사람이 없고 부산을 가도 그렇고 배추전이 경북에서는 안동에서 최고 많이 나온다고 그래 소문이 나서 그 배추전을 많이 찾습니다. 정성스러운 음식이라고 치기엔 다소 무심한 듯 무뚝뚝한 생김새가 꼭 경상도 사람들의 성격을 빼다 박은 것 같은 이 배추전은요. 보기엔 이래도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수하고 달달한 맛의 배추전에 주인 할머니가 집에서 직접 담근 동동주 한 사발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한상이 따로 없네요. 배추전은 잘 구웠네요. 잘 덜큰한 게 좋다면. 배추전 한 개 구워서. 비 오는 날에는 배추전에 동동주 한 사발 최고입니다. 좋다. 타닥타닥하며 전 굽는 소리와 빗소리가 떨어지는 소리는 그 주파수가 90% 정도는 비슷하다고 하니 빗소리에 전이 생각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이번 봄비 동동주의 배추전은 어떠세요? 와, 죽이네. 마지막으로 찾은 맛있는 봄비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의 신흥 강자 닭발이었는데요. 의성장터 온 가득 닭발 굽는 향기가 울려 퍼지네요. 매콤하면서 달달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이곳의 닭발은 뼈를 잘 발라 손질된 상태로 집에서 직접 만든 양념에 팍팍 묻혀줍니다. 어제까지도요. 어제까지 전에 농사 짓는 사람 부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300건 쓰고 한 500건 쓰고 이래가지고 나는 일단 1년 쓸 거를 가게가 다 사놔요. 국내산 고춧가루에 주인장 손맛까지 담아 주물러 낸 닭발은 할머니의 오랜 비법을 담아서 가게 앞 연탄불로 직접 구워내는데요. 그 냄새에 홀려 이곳을 들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연탄불에 굽으면은 이게 끝으로 연기 안 납니까? 또 나이께는 이 맛이 있는가 봐. 끝으로 냄새 맛이 이게 연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래 불맛으로 더 맛있다 해요. 시중에 파는 인공 숯불향이 아닌 진짜 연탄불에 구웠기 때문에 젓가락 행진곡이 멈출 줄 모르네요. 연탄불에 구우면 맛있어요. 서민안주 넘버원 닭발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서 성인병 걱정을 덜어주기 때문에 술 안주로 제격. 게다가 콜라겐 함유로 탱탱한 피부는 덤. 이게 연탄 불맛하고 양념하고 잘 어우러져서 매콤하면서도 맛있고 이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맛이 끝내줘요. 할매 닭발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 직접 만든 손국수부터 비오는 날의 원조 짝꿍 동동주와 전, 떠오르는 신흥 강자 닭발까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맑은 날안 날이 좋아 끌리는 손국수 동동주 닭발 맛이 기가 막힙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면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하지만 날씨를 보면 개구리 보기가 쉽지 않을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상당히 추웠고요. 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도 있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하루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에 보이겠는데요. 해안 지역의 경우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역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한때는 기름 유출로 인해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지만요. 네.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곳입니다. 바로 태안이죠. 네, 태안에 가면 또 안면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안면도에 가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 그리고 그 언저리에 가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안면도에 있는 적송이다라고 해서 안면송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 소나무요, 쓰임새만 봐도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네, 늘 푸른 기계로 서 있는 소나무 군락지, 늦겨울을 품은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 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누가 겨울을 무채색이라 했던가. 혹독한 겨울에도 여전히 푸른 섬 안면도는 비로소 제 가치를 만나는 이 계절에야말로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안면도 소나무의 향기를 따라 함께 걸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소나무 천연림이 자생하는 안면도. 이곳은 수령 100년 내외의 안면송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별칭을 가질 정도로 독특한 특징이 있는 안면송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어 세상에서 오로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찾아가도 푸른 섬 안면도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 지금 앞에 있는 이 크고 멋진 나무들 여기서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먼 길을 올 보람이 있네요. 그 귀한 안면송을 벗삼아 숲길을 걸으니 들으시는 숨조차 소량기가 가득 퍼지는 듯합니다. 하늘을 향해 길고 곧게 뻗은 기상이며 북디 붉은 정열을 품은 안면송은 그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원래 모양은 원뿔형이죠. 이렇게. 네. 원뿔형인데 안면도 소나무는 하단부와 맨 위 상단부를 빼고 나면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통직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중심에서 보면 이런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효용성이 더 높겠죠. 잘라버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안면송을 같이 있다. 그래서 태백송보다 따로 분류를 하게 된 거예요. 야, 같은 나무이더라도 어디서 자라는 거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꼭대기 부분에만 나는 잎이며 전체가 고른 굵기를 가진 안면송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바닷가에 자라면서도 목질은 해송보다 유연한 적송에 잔가지 없이 쭉 뻗은 모습이 나무에도 기품이 흐릅니다. 그래서 안면송은 일찍이 궁궐이나 선박용으로 쓰임이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후원성을 질 때 안면도 소나무 334그루가 올라가서 기둥용과 석가래용으로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상으로는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9m. 9m면 3층 정도 높이죠. 네. 지름이 67cm. 되게 크네요. 네, 지름이 67cm. 지금 안면도 역사를 우리가 80에서 120년 된 걸로 보니까 일제가 와서 피해를 주기 전까지 나무가 대부분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나무는 그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죠.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은 시기, 안면송도 함께 그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몸에 새겨진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삽니다. 네, 이 모습이 일제 그 말대에 송진을 채취했었던 흔적들이에요. 이 생나무에다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아래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송진을 채취해 가지고 저걸 한번 정제를 하게 되면 송탄유
나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항공유나 휘발유로 섞어서 비행기에도 쓰기도 했고 또 선박의 기름으로도 쓰기도 하고 자동차 기름으로도 썼어요. 우리 안면도 자연휴양림에도 약 한 80여 그루가 저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곳곳에 참 안타까운 흔적들입니다. 나무에게 송지는 아픔을 표현하는 피와 같은 것. 아물지 못한 흉터를 보며 우리가 새겨야 할 역사를 돌아봅니다. 아니 나무에서 이렇게 산쳐 있는 거 보면 그때는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사람이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어도 나무가 이 아픈 기억을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무야 미안해.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에 자리한 전시관에는 목재의 생산 과정과 용도를 알기 쉽게 소개해놨는데요. 죽어 천년을 간다는 나무는 미처 생각지 못할 만큼 우리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원래 섬이 아니었던 안면도가 섬이 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쌀을 조국 운반선들이 이쪽으로 운행해갖고 개경까지 올라갔는데 여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피해를 입다 보니까 대책을 강구하자 한 것이 지금 천수만. 천수만에서부터 저기 굴포운하라고 돼 있죠? 가로림만까지 내륙을 운하를 뚫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1134년입니다. 고려 말쯤 되죠. 당시 토목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안면도를 만들어서 백길이 이렇게 조성이 됐던 것을 요것만이라도 회피해서 이렇게 올라가자. 그래서 만드는 것이 판목운하고 지금 안면도가 된 겁니다. 아름다움과 상처, 거기에 깊은 역사까지 간직한 안면송은 이미 우리에게 특별해지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되어주는 안면송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또 이런 나무로 돼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통나무인데. 우와, 여긴 더 좋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다 나무예요? 신기하다. 향도 나고 되게 좋다. 이야. 외관뿐 아니라 집안까지 온통 안면송으로 지어진 집이라니.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나무 향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락방이라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우와, 너무 좋다. 이런 데서 하룻밤만 자면 정말 아침에 깨우는 느낌으로 공기도 맑고 기분이 좋잖아요. 솔향기를 가득 머금은 공간은 지친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주기에 적당한데요. 나무에 둘러싸여 숲 안에 머무는 듯 집이 된 나무는 또 다른 여운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한 계절을 넘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민낯의 계절. 그래서 겨울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꾸밈 없는 그 자체에 더 편안해지나 봅니다. 바쁜 세월 속에서 살면서 가끔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울이지만 숲이 솔직한 모습을 이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진노색의 솔가지가 나지막한 하늘이 되는 안면도. 그곳에선 솔향기를 벗삼아 걷다 보면 발길 따라 푸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철 늘 푸른 섬 안면도. 그곳에선 솔직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와, 저 소나무 숲에 누워서 이 쭉쭉 뻗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솔향을 맡으면 정말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소나무 밭을 걷다 온 것 같죠? 배가 고픕니다. 아, 갑자기요? 네, 이번엔 좀 이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요. 광주의 대표 음식을 한번 맛볼까 해요. 네, 광주하면 뭐 음식 천국이죠. 그중에서도 대표 음식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저는 그 오리탕을 꼽고 싶은데요. 광주에는 그 오리탕 골목도 있어요. 오리탕은 네. 사랑이죠. 오리탕 들깨가루 팍 넣어가지고 한 숟갈 뛰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 하지만 절반만 맞췄어요. 절반이요? 네. 그러면은 뭐 약간 바꿔서 오리 전골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오리 전골. 전골 참 좋습니다. 이 뜨끈뜨끈한 전골 미나리 팍팍 넣어서 한 입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탱글탱글한 칼국수 면을 딱 넣어가지고 호로록 먹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절반만 딱 맞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정답은 아닌데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 어떡해요? 배가 고파서 지금 너무 힘든데요. 그냥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오리볶음탕입니다. 네, 오리볶음탕. 오리볶음탕, 닭볶음탕은 들어봐서 참 그러니까요. 생소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얼른 가보시죠.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 거기에 풍부한 영양까지 1등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오리.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 혈관 질환 예방,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데요. 주로 탕이나 구이, 그리고 양념한 주물럭으로 많이들 드셨죠? 소리마저 맛있는 이 음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리 볶음탕입니다. 이색 맛집을 찾아 도착한 곳은 광주 주월동. 식당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이 맛집을 제대로 증명하는데요. 약을 먹는 그런 느낌? 네, 오리탕도 아니고 오리구이도 아니고요. 이 음식 먹고 건강이 제일 먹습니다. 맛도 좋고 양도 많고 너무 맛이 있어서 멀어도 자주 옵니다. 오리 요리의 끝판왕 오리 볶음탕을 소개합니다. 네, 저희가 자체 개발한 메뉴인데요. 오리볶음탕이라는 메뉴가 전국에 별로 흔치도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뉴라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바람대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오리볶음탕을 맛있게 즐기는데요. 여기 오리볶음탕 한 마리요. 배고파요. 많이 주세요.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오리볶음탕 출동! 매콤하고 진한 게 입맛을 확 돋우는데요. 어라, 잠깐만요. 이거 지금 소뚜껑 아닌가요? 네, 소뚜껑이라서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참 좋았고요. 옛날 생각나고 더 맛있네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두들겨 보아도 진짜다? 오리 볶음탕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더 놀랍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봤는데요. 무려 50cm 띠용? 네, 좀 특이하게 하고 싶었고요. 소뚜껑 특징이 열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달궈지고 또 오랫동안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뚜껑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푸짐한 양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소뚜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뚜껑을 맞춤 제작했는데요. 오리와 소뚜껑의 기막힌 만남, 손님들은 추억도 함께 먹습니다. 오리를 뺏어서 먹으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양을 많이 줘서 그럴 필요가 없네요. 정말 맛있어요. 국물 먹으니까 정말 건강해졌다는 그런 느낌? 양념이 매우면서도 담백하고 달지도 않고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손님들이 양념이 맛있다고 하는데 비법이 있나요? 네, 저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죠. 멸치, 홍합, 표고버섯 등 그 종류만도 무려 9가지. 이걸 직접 말리고 볶고 가라가라 가루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운하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천연 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오리 볶음탕 맛의 기본은 뭐다? 바로 싱싱한 오리겠죠. 이 집은 좋은 재료가 맛의 시작이라는 원칙을 잘 알고 있는데요. 냉동오리를 쓰게 되면 허걱거리고 육질이 좋지 않습니다. 생오리를 쓰게 되면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손질한 오리에 잡내를 잡고 기름기 제거에도 좋은 소주를 좀 넣어주고 천연 양념가루 투하.
여기에 또 뭔가를 붓는데요. 심상치 않아 보여요. 누구냐 넌? 꽃그릇 있어요. 김치 담을 때 하고 반찬 할 때 쓰죠. 과연 뭘까요? 비법인데요. 멸치 액젓을 넣습니다. 맛의 비법은 바로 멸치 액젓. 멸치 액젓을 넣으면 깊은 맛과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육수 하나만 잘 만들어도 맛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 다들 아시죠? 해산물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몸에 좋은 거 넣었을 것 같아요. 좀 담백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오호라, 과연 해산물이 맞을까요? 해산물 땡! 정답은 바로 한약재! 오리가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거기다가 한약재를 넣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게 됐습니다. 한약재 넣고 팔팔 끓이면 1등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비법은 따로 있다는 사장님. 육수 맛의 1등 공신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오리뼈로 육수를 내는데요. 그래야 담백하고 개운한 육수를 낼 수 있습니다. 어라? 육수를 끓이다 말고 이거 버려요? 아하, 우리 이쯤 되면 다 알죠? 비법이다, 비법 잡아라!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맑은 육수를 빼기 위해서 첫 번째 육수는 과감히 버립니다. 담백하고 맛 좋은 육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육수는 버리고 다시 3시간 동안 팔팔 끓이면 진짜 육수가 완성됩니다. 골고루 양념이 밴 오리에 육수를 부어주고 식감 살리는 갖은 채소를 넣어주죠. 오리 볶음탕 그대들의 임무는 맛있어질 것, 손님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것. 이 미나리랑 오리랑 같이 싸가지고 먹으면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맛있어요. 오리 볶음탕이랑 찰떡인 미나리는 매일 아침에 농산물 시장에서 사는데요. 이야, 싱싱하네요. 때깔 좀 보세요. 아침마다 왜 미나리 보러 오신 거예요? 야채는 항상 싱싱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매일 시장을 보러 옵니다. 맛의 1등 공신인 만큼 더 좋은 미나리를 사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여기에도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붉은 데가 없고 통통한 미나리가 좋은 미나리인데요. 마디가 있으면 그 향이 더 좋고 더 맛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진한 감탄사가 나오는 오리 볶음탕. 아이고 맛있어요. 식욕 잠금 해제. 국물도 맛있고 고기도 냄새 전혀 안 나고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네요.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서 많이 먹을 거예요. 이 집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리 볶음탕을 화덕에서 끓여 먹는데요. 화덕인데도 연기가 잘 안 나서 눈도 안 맵고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화덕인데도 연기가 나지 않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화덕 같은데 어떻게 연기가 안 나는 걸까요? 화덕이 연기가 안 나요. 신기하네요. 네, 이 화덕은 실내에서 연기가 안 나게 개발된 건데요. 저희가 특허 출원된 거라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볶음밥 2인분. 그렇죠, 이거죠. 남은 국물에 밥 볶아 먹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지글지글 냠냠. 배가 불러도 자꾸 입맛에 당깁니다. 또 이 집은 참나무 장작에 구운 고구마도 서비스로 주는데요. 호호 불어가며 먹는 아뜨아뜨한 그 맛. 아, 맛있겠다. 역시 손님들이 찾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요. 오리 먹고 건강해지시고 오셔서 좋은 추억과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정성으로 만든 오리 볶음탕. 건강을 생각한 음식은 더 훌륭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누구나 반기는 특별한 별미. 건강과 추억을 챙길 수 있는 오리 볶음탕 어떠세요? 아니, 박현 아나운서가 보는 내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저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네요. 빈혈이 올 것 같아요. 배고프네요. 손님들 숟가락 보시면요. 그 오리고기 한 점 올리고 미나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막 먹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먹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당장이라도 외치고 싶은데요. 네. 사장님, 오리볶음탕 하나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이제 빨리 좀 다음 순서로 넘어가 봐야겠어요. 네. 이번에는 또 맛있게 장이 익어가는 순창으로 가볼 텐데요. 네. 우리 흔히 장맛은 그 집 음식의 맛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창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맞습니다. 뭐 예로부터 순창하면 또 고추장이 굉장히 또 유명한 동네였잖아요. 네네. 원래 뭐 고추장 맛있는 집이 장맛도 좋다고 하거든요. 요즘 뭐 먹을거리인 장 담그는 시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음력 정월부터 3월까지가 또 최적기라고 또 하네요. 네, 바로 그게 요즘입니다. 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래돼야 맛있다. 장, 너도 그렇다. 순창의 장맛 지금 맛보러 가시죠. 예나 지금이나 장맛 하나는 최고라 꼽히는 순창. 이곳에선 지금도 구수한 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순창 장맛의 숨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담장 너머로 솔솔 풍기는 메주향이 일품인 이곳. 장류 1번지 순창을 찾았습니다. 우와! 와, 간장에 제 얼굴이 비쳐요. 근데 색이 되게 진하네요. 한 7년 됐어요. 7년이요? 달아요. 오, 진짜 달다. 여러 해 묵힌 간장은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데요. 7년의 세월도 길건만 그 이상의 수십 년 세월을 거치면 귀한 선물도 만들어냅니다. 바로 긴 시간을 증명해주는 소금 결정체인데요. 세월이 빚어낸 보물이라 할 수 있죠. 세월이죠. 이거 세월을 얘기해주는 만큼 귀한 것이죠. 시간이 가야, 세월이 가야지 이게 생기는 것이지, 세월이 안 간 간장은 또 이런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대대로 이것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보석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어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를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에 느리고 고단해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그 장맛을 이어가고픈 아들이 3대를 이어받아 이곳의 어엿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들 이거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이 장사를 맡겨놓고는요, 제가 이제 참여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걸 너한테 맡겼지 않느냐.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업이 점점 사라져가고 어머니 댁에서 끊긴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고,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장을 한 30년째 드신 이제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 이번에도 장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업도 좀 해보긴 했었는데 항상 기분 좋은 게 그러잖아요. 맛있다, 고맙다, 뭐 이런 칭찬들. 그냥 그때 딱 그 전화를 받고 정말 이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말라가는 메주. 좋은 메주야말로 맛있는 장의 기본이 되는데요. 말리는 시간부터 날씨 하나까지 정성이 필요한 과정. 그만큼 메주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와, 여기 메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올해 메주는 작년도 물론 잘 됐지만 올해는 더욱더 지금 메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신제품도 한번 개발해 볼 겸해서 청국장으로 띄운 메주입니다. 여기 한번 만져보시죠. 딱딱하죠? 예, 딱딱해요. 돌 같아요. 예, 그럼 이거를 한번 만져보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되게 촉촉해요. 그렇죠. 이게 1차적으로 청국장을 하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건조를 시켰더니 이렇게 조금 더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요즘은 입맛이 많이 변해가잖아요. 뭐 기존에 있던 것도 물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전통을 고집하되 새로운 제품은 늘 개발을 해야지 소비자에 맞춰서, 저도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장류도 나아가야
한 해의 장맛을 결정하는 메주 띄우기. 볏짚을 이용해 좋은 균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최적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대신할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안 좋은 건 과감하게 배제하고 좋은 게 있으면은 좋게 해야 하고. 맛있게 익은 장은 순창 장맛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전에는 불가능했던 이런 일들이 다음 세대의 손을 거쳐 좀 더 쉽고 빠르게 순창의 장맛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장까지 해놓고 나니까 뭔가 그 순창만의 느낌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의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갔는데 지금은 또 옹기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저는 그래요. 전통이 정말 죽지 않고 끝까지 이 시대가 지나더라도 전통이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전통은 지키되 빠름과 간편함의 중간 사이를 잘 지키면서 제가 더 잘해야죠. 매번 말하지만 잘하겠습니다. 이제 장맛을 요리로 맛볼 차례. 양식의 대표 주자들이 고추장과 만났습니다. 이 색다른 조합 믿겨지시나요? 한식에만 멈춰있던 장 요리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고추장 파스타입니다. 사실 순창은 장류는 유명한데 사실 고추장으로 만든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순창 전통 고추장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좀 개발해보자. 그 전통의 고추장을 현대적인 걸로 좀 끌어낸 거죠. 젊은 세대에게도 우리의 전통 장맛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매력적인 이색 요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순창에 와서 장을 맛보고 왔거든요. 간장, 고추장 이런 거 맛보고 왔는데 사실 그런 걸 이용한 된장찌개나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파스타랑 돈가스예요. 순창이 본래 그 장의 고장이잖아요. 그 전통 음식은 있는데 이런 퓨전 음식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추장, 간장 이런 걸로 지금 파스타, 돈가스를 만들어 본 겁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잘 어울려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먹어보기 전엔 상상이 안 되는 맛. 느끼함을 덜어주는 매콤한 고추장 덕분에 손과 입이 바쁩니다. 와 진짜 대박. 고추장이랑 간장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이 고추장도 토마토하고 섞여서 이제 매콤한 맛만 끌어냈고요. 간장도 저희가 비법 간장을 만들어 가지고 느끼하지 않게 고소한 맛만 끌어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서양 분들도 많이 와서 입맛에 맞아 하고 또 이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이제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해서 저희도 이거 만들어 놓고 굉장히 흐뭇하게 팔고 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발효 문화의 맥을 이어가며 새로운 시도를 더해가는 장류 1번지 순창. 순창의 장은 오늘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저는 오늘부터 순창 하면은 한 줄로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게 뭐죠? 맛과 멋을 함께 익어가는 그런 고장인 생각이 또 드네요. 아, 또 멋진 말 하니까 제가 부담이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 3대 때 저 맛을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집스러운 순창의 장맛이 아름답게 탄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간장과 된장, 고추장까지 그 인구의 시간들을 좀 견뎌내야 맛이 나는 또 음식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뭐 사람들의 변해가는 입맛을 고려해서 또 새롭게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앞으로 순창 뭐 수백 년은 끄떡 없겠다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고추장을 이용한 파스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통적인 맛을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한류 열풍으로 한몫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순창의 장인분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립도서관에서는 3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북투유, 톡투유, 별별 책다방 7시를 진행합니다.
네, 3월 6일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